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돼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설병원 IRB에서 일하고 있는 차대명입니다. 원래 저희 삼성설병원에서 오랫동안 ERB 공동이용 운영을 했었고, 전체 리뉴얼을 할 필요성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병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IT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저희 시스템 유지보사고 개발했던 IT베이에 저희가 운영권을 좀 이전을 하고 저희는 같이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이번에 리뉴얼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1일에 오픈할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RBA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IRB에 대한 심사 프로그램, 그래서 EIRB라는 용어들을 많이 계속 썼었는데 저희가 이제 IT베이에서 이제 위원회가 사실 IRB 말고도 병원 대학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시험심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이 모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심사 포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앞으로 이제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리뉴얼할 때 알베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명칭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사용하실 때 좀 혼선이 없도록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좀,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 리뉴얼 했는데 디자인만 좀 바뀌었고, 기능이 그대로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면, 뭐, 위원님들, 연구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1차적으로 이제 완전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올 때 사실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제일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먼저 가고 먼저 옮긴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능 개선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더 많은 위원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점점 발전할 거다라는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베이 시스템은 보시는 도메인 r-bay.co.kr 이 도메인이 이제 주 메인 도메인이 될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하이픈 irb닷컴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알베이 시스템의 주요 제공 서비스는 기존의 저희 IRB 심사 관리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고요. 온라인 교육도 원래 ERB 시스템 안에 녹아져 있었긴 했지만 온라인 교육 외에 오프라인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육 포털 같이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하나 또 만든 부분이 있고요. 온라인 결제라고 해서 이제 IRB 심사비를 그동안 삼성설병원에서 온라인 결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기관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시스템 오픈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통합 아이디 생성인데요. 나 기존에 아이디 있었는데 그냥 쓸 수 없나요?"라고 했을 때 그냥 아이디를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알베이 시스템은 기존의 ERB랑 엄연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관 동의부터 좀 다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약회사 CRA들,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공동이용 기관에 한 20개 정도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으면 아이디가 20개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고, 실제 IRB 위원님도 A라는 병원, 뭐 B라는 대학, 나 두 군데서 IRB 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이디가 두 개씩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아이디 하나라 하더라도 이 통합 아이디는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7월 1일 이후에부터 위원 활동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새롭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오늘 아마 접속하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으실 거고, 기존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면 통합 아이디 생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새로운 회원가입이다라면 기존 다른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이 알베이 시스템의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라 하면 뭐 IRB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 기능, 심사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교육은 저희가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등등 연구 관련 교육 사이트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했고,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 기능을 일부 기관에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금 더 표면적으로 좀 앞으로 끌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폰서 모듈 그리고 CRA 특화 기능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될 예정이고요. 요런 화면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ERP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보일 거고요. 내가 만약에 강동성심병원이다 했을 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IRB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색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나 기능들이 확장이 되면서 해당 기관이 그 기관을 사용하게 되면 버튼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기관에서는 IRB만 아마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속해도 기관 접속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 그동안에 병원, 대학에서 운영하던 사이트가 있었고 사이트에서 어떤 링크를 태워서 바로 우리는 대문으로 갔었는데 "그건 못 쓰나요?" 했을 때 당연히 사용 가능하세요. 이 부분 기존처럼 다이렉트로 바로 기관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알베이라는 그런 포털 사이트 통해서 접속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관 접속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링크를 타고 바로 이 대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마 로그인하시라는 이 버튼이 보이실 거고, 알베이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장하기라는 버튼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처럼 이제 기관 접속 페이지가 있고, 구성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컨텐츠가 있고 여기 연락처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7월 1 일에 오픈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이 좀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면 또 문의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 기관에 이렇게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해서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마이 페이지에서 내가 주로 가는 기관을 즐겨찾기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기관들이 많아서 매번 이렇게 눈을 힘들다. 물론 검색 기능도 있고 이렇게 초성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나는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즐겨찾기 버튼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실 수 있어서 눈에 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제가 교육 사이트를 별도로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 ERP 시스템에 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기관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IT베이에서도 일단 종사자 교육 기관을 실시 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식약처에서 허락이 된다면 아마 종사자 교육으로 지정을 받아서 직접 교육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공동이용 기관 이미 그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이수증도 발급되고, 그 연구자 또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수증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회원 정보에 자동으로 될 수 있게 교육 이력이, 그런 뭔가 교육 관련 좀 체계화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오픈할 때 좀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종사자 교육은 아마 올라오려면 쪼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생명률 온라인 교육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로그인을 해서 교육 신청 리스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교육 과정 구분 아니면은 IRB 위원 체크하시면 IRB 위원이 받으셔야 되는 교육들 이제 과정들이 보이실 겁니다. 신청을 하시면 이제 되고요. 달력으로 교육 일정들을 좀 표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이때 이런 교육이 있구나.'라고 아마 특히 연구자를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온라인 교육은 당연히 바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 인제 이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날에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수증도 이 시스템에서 발급이 되시고 내 정보에 이제 교육 이력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사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통합 아이디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 약간 회원가입 같은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꼭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뭐 A라는 병원, B라는 대학, 이 대학 병원에서 활동하셨던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대로 넣으시면 기존에 회원가입된 내역이 있습니다. 통합 회원 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통합 아이디 생성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새로운 사이트이기 때문에 약관 동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신 다음에 약관 동의 해주시고 선택 약관도 가급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가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시면서 이제 어떤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어떤 아이디인지, 그래서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아이디도 사용으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로 사용할 건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중복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기존 게 그대로 사용이 편하다라고 하시면 기존 아이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나 A라는 병원에서는 병원 소속이고 B라는 대학에선 대학 소속이었는데 어떤 소속으로 하지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세요. 예를 들어, 나 뭐 어떤 대학의 교수면서 병원에 이제 이사하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 두 개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디 베이스 소속 기간은 하나지만 활동 기간이라는 걸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은 나중에 이제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추가하신지 못하고 관리자께 좀 요청을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만약에 A라는 병원에서 있다가 B라는 병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소속이 바뀌신 거잖아요. 소속 기간을 변경을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끊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바꿔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영문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회원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교육 이수준 영문을 발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으시기도 하고 뭐 영문 통지서 이런 데도 활용 가능하고 해서 영문 이름을 좀 필수로 받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은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 요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 이메일로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군은 이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긴 한데 있는 그대로 그냥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실시 경험 유무는 아마 오늘 접속하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IRB 위원 경험이 있으시고 뭐 심화도나 뭐 보수 이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나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 이력이 보수다라고 하면 그냥 보수라고만 적어 주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고 통합 신청을 누르면 내 정보 보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 정보 보기에서 이제 업데이트할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요렇게 내 정보 보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가시면 회원가입인데 회원가입하는 건 이제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IRB 위원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절차랑 동일합니다. 약관 동의하시고 이제 내 정보 입력한 다음에 직업군 선택하고 이제 임상시험 실시 경험 유무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나 어떤 원외위원이고 어떤 교회 목사인데 여기 안 찾아지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대학 그 병원에 이제 IRB 행정 담당자께 소속 기간을 넣어 좀 입력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회원가입이 끝나면 내 정보북이라고 이제 보일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어 핸 저희 사이트 당연히 아이디 찾기, 패스워드 찾기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통합 아이디를 만드시고 나서부터 가능하세요. 혹시나 그 시스템 패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기존 시스템이 암호화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고 그걸 옮겨오다 보니까 비밀번호 찾는 게 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각 병원의 각 대학의 이제 IRB 행정 담당자께 요청을 좀 해 주시면 되고 이 아이디 찾기, 패스워드 찾기는 통합 아이디를 만드신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히 입력하셨던 정보인데 사용하시다가 핸드폰 이메일 바꾸고 싶다. 그런 때는 여기 변경을 통해서 인증하신 다음에 바꾸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정보도 동일합니다. 다만 소속 기간 바꾸실 때는 이제 기존의 권한이 다 끊길 수 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관 앤 유형이라는 탭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다. A라는 병원에서 위원을 했고 B라는 병원에서는 연구자고 뭐 이런 권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마이그레이션 돼서 불러올 건데 나 그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활동 안 해라고 하면 삭제하시면 그 권한이 이제 끊기게 되고요. 내가 비병원에서 이제 IRB 유형 활동을 다시 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간 유형 추가해서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했다고 바로 사용 못 하시고 그 기간에 IRB 행정 담당자가 이제 권한을 승인해 드리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력서를 화면으로 좀 구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 파일을 그동안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 이력서 사용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들어오게 되고 그밖에 뭐 의사면허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고 사실 개인정보는 최대한 수집 안 되는 게 맞고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인제 DB화해야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서 직접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 이력서를 잘 활용하시면 업데이트를 잘 해 놓으시면 PDF 파일로 직접 출력이 가능하시고 "어디서 이력서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PDF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시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 ERB 시스템 알베이 시스템에 있는 인제 이력서를 좀 업데이트를 잘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입력해 놓으시면 별도로 뭐 IRB 위원으로서 연구자로서 매번 이력서를 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이력도 기존 ERB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이 마이그레이션 돼서 들어올 겁니다. 다만 내가 다른 기관에서 이제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 교육받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 교육 이력 추가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는 거는 교육의 별도 통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은 임상적 성능 시험과 첨단 재생 의료법 연구를 하는 실시 기관이어서 IRB 위원으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통들이 보일 거고 그 통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일 거고요. 이 위에 보시면 이 교육 이력이 승인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시간들이 알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유효하다 아니다를 어 보여 드릴 건데 저희가 그동안 시스템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이제 교육 유효 기간이 사실 장애연도 받으면 되기 때문에 12월 31 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연구자께서 교육받는 것을 놓치실까 봐 저희가 사실 의도적으로 유효 기간을 좀 앞으로 당겨 놨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교육받으신 게 어느 정도 연구자로서 위원으로서 좀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 예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료일자는 대부분 이제 12월 31 일로 세팅되어 있다. 당해년도까지 꼭 받으면 된다.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또는 IRB 위원으로서 서약서도 그동안 이제 첨부 파일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IRB 위원도 임기마다 이제 서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써 어 시 시스템화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간에서 세팅을 하고 원하는 기간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마이 페이지에서 봤더니 '우리 기간 게 있네.'라고 하시면 '작성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 페이지가 좀 기존보다 기능이 강화됐다는 부분이 이번에 좀 바뀌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심사 부분입니다. 심사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리뉴얼 하면서 최대한 어떤 절차, 심사의 절차나 그동안에 있었던 기능들, 화면들 최대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리뉴얼 오픈하고 나서 디자인은 좀 바뀌었지만 많이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저희가 회의록 회람 기능으로서 화면으로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요즘에 인증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인증평가 받으신 그 기간도 있고 받을 예정인 기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회의록 회람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록 회람 기능을 좀 화면으로 기능으로 이번에 리뉴얼 때 구현을 했다. 나머지 어떤 정식 심속 면제에서의 절차는 그대로고 화면만 좀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회람 기능은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로그인 하셨을 때 업무 화면입니다. 전문위원 심사위원 모두 이제 거의 비슷하고 전문위원만 이제 위원 선정 기능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회의록 회람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 회람이 10개 있네. 그럼 내가 회의록 회람 의견 작성해야 될 게 10개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위원 선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 선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위원 선정 리스트에 올라온 것들 열어보시고 위원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기존 화면 은 좀 바뀌고 기존 화면처럼 저희 IRB 행정에서 초안을 드리면 선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을 빼거나 추가하거나 기존과 기능은 동일하고요. 다음 반려 기능도 동일합니다. 내가 봤더니 이 연구는 예를 들어 신속 심사 접수됐는데 정식 심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이거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라서 내가 위원 선정할 수 없는데 그런 케이스에는 반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반려하시는지 사유를 적어 주시고 반려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가서 작성입니다. 평가서 작성도 기존에 있었던 메뉴명 그대로이고요. 내가 평가서 작성할 것들 클릭해 보시면 정식 심사 같은 경우에 평가 내용 체크 항목이라고 아마 활용하셨던 기간을 이렇게 보이실 거고 활용하지 않았던 기간은 아마 안 보이실 건데 기존과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고 상세 내용 보시면 이런 기준을 따라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될 거고요. 다음 평가 내용 작성하는 부분인데 화면을 보시면 아마 기존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데 맞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게 거의 없고요. 지속 심사 주기는 이제 그동안 연 단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월로 바꿨다. 왜냐하면 0.5 년, 0.6년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고 어 좀 어렵다라고 하셔서 이번에 좀 개월로 바꿨고 이 비고는 특이사항 있을 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첫 대상자 등록된 다음에 중간복 할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연구다. 그런 경우에는 비고에 이제 작성해 주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6 개월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지속 심사 주기 설명을 적어 주시면 되고 의견란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견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 평가서 작성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점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계획서 점검표, 동의서 점검표도 기존과 이제 동일하고 네 크게 달라진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기본값을 해당 없음으로 넣어 드렸더니 "너무 이거 체크할 게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셔서 기본값을 적합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미흡한 부분 계획서 점검표, 동의서 점검표 봤더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고 미흡한 부분을 좀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속 심사에서 점검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인증평가 의견이 좀 있어서 원하시는 기관은 신속 심사에서도 이제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좀 세팅값으로 구현을 했다. 그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음. 평가서 수정은 원래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작성한 다음에 회의 전까지 또는 전문위원께서 평가 완료하시기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심사 안건 조회는 내가 이번에 평가할 거 말고 다른 안건이 어떤 거지? 나 좀 보고 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조회하시는 기능이고 예전에는 아마 평가 과제 조회 이런 식으로 메뉴명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 메뉴명을 쪼금 바꿨습니다. 심사 안건 조회라고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회의록 회람 기능입니다. 회람 기능은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시보드에서 보면 회람 몇 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회람을 다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한 일주일, 3-4일 또는 이틀 이렇게 세팅값이 있고요. 그 안에 모두 다 하시면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모두 다 안 하시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기준은 아마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기간에 따라서 맞춰 가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일 이상적인 건 회의록 회람 의견을 다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회람해 달라고 이제 안내를 받고 들어오시면 회람 리스트 쭉 보이실 겁니다. 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아, 행정에서 이렇게 회의록 안을 작성을 했구나.' 봤더니 특별한 이견 없다. 회의록 안 작성 이견 없음. 특별한 의견 없음.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내가 봤더니 어떤 그날의 회의대로 잘 안 써졌는데 아니면 고칠 게 있는데라고 하신다면, 이 회의록 회람 의견을 적어 주시면 되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뭐 승인, 시정 승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회의록이 잘 써졌는지 한번 검토만 해 주신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결제입니다. 결제는 기존에도 있었던 기능입니다. 정식 심사 같은 경우에 회의가 끝나면 이제 결제를 해 주셨었는데, 앞에 이제 회의록 회람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 결제에 올라오는 것들은 회의록 회람 의견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회의록 안이 될 것 같고요. 그날의 회의를 주관하셨던 위원장님이나 등등 그런 분들이 아마 결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결제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용 보신 다음에 "특별히 문제 없다. 결제 완료." 아니면 "내가 고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심사 내용에서 고쳐 주신 다음에 "결제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사 외의 기능입니다. 심사조회, 과제조회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가 IRB 위원으로서 심사했던 이력을 찾고 싶을 때 심사조회, 과제조회를 사용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연구자의 과제였는지 그 정도만 기억난다라고 이름으로 기억하시거나, 그러니까 찾으시거나, 아니면 뭐 과제명 일부를 찾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그때 내가 언제 어떻게 리뷰했었지? 그리고 그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의견을 주셨더라,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자 할 때 활용하는 게 심사조회, 과제조회입니다. 네. 그다음은 게시판 부분입니다. 게시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가 IRB 위원으로서 우리의 IRB SOP가 궁금한데, 아니면 관련 약사법이나 생명리법이나 뭐 의료기법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라고 하실 때, 이제 규정이나 법규 게시판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리뉴얼 오픈해서 처음 사용하면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가 ERB 사용법에다가 새로운 리뉴얼 시스템 매뉴얼을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게시판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제 위원님들과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게시판 부분도 예전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이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에서 회의록 회람 기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회의록 회람을 해야 되는 게 쪼끔 더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아이디를 통합 아이디 생성하는 걸 한번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아마 7월 1 일에 새로운 시스템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IRB 위원님들께 이제 새로 바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요? 채팅이나 마이크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7월 1일 이후에 시스템 오류가 있거나 뭐 데이터가 제대로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사용 방법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각 병원의 IR 행정관사께 한번 문의를 주시고,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예, 행정관사께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